편의점 강도를 제압한 시민이 오히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민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식 기자. 정당방위에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시민이 강도를 잡았는데 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편의점 강도를 제압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니 많이 억울하겠죠? 오늘은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행동 조건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 적용하면 강도의 신체를 제압한 시민의 행위는 바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범죄 성립 요건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위법성입니다. 여기서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의미하며 앞에서 살펴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추정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 위법성에 대한 추정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정당방위도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침해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침해만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강도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행위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한 부당한 침해는 현재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셋째,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에 의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어행위라도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방어의 의사에 따른 행위라도 그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를 주먹으로 제압한 경우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흉기로 대응하는 경우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죠?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예상해봅시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3시간 동안 학대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복수를 위해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현재 부당한 피해를 입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에 침입해 물건을 뒤지던 도둑을 집주인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험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뤄진 폭행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이해했네요. 모든 정법너들이 정법을 좋아하게 될 그날까지. 지금까지 포켓정법의 승생님이었습니다.